안녕하세요. 세종연구소 우정엽입니다. 오늘은 2020년 민주당의 정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 오늘 4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민주당의 정강은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2016년까지의 정강의 대외 부분, 특히 중국에 관한 부분의 특징, 그리고 올해 2020년 정강의 중국 부분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차이점이 한국에게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정강이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면, 1800년대부터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두 양 정당은 4년마다 대통령 후보를 선출을 했는데, 그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자리에서 그 정당의 정책 강령을 채택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4년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그 당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정책 및 강령을 발표를 했는데, 특이하게도 올해 공화당은 정강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공화당 주류와는 다른 입장을 거른 바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후 올해 재선을 앞두고 있는 선거에서는 그 기존 공화당의 정강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 입장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채택이 안 된 게 아닌가 하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은 올해 예정대로 정강이 나왔는데, 정강이라는 것은 한 정당의 정책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외부적 충격 요인이 있지 않은 이상 그 정강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요 사회, 경제, 정치, 법률에 관한 모든 정책들은 과거의 정책들과 큰 변화 없이 거의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다시피 한 정도로 유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정강이라는 것은 큰 외부적 충격이 있지 않는 이상 두 정당의 이 정강은 큰 변화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 미국 정당 민주당의 대외 정책 중 중국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2016년까지 민주당의 대중국 정책 부분을 보면 상당히 유연한 그러한 언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에 비해서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지금까지 가져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여러 다자주의적 접근에 대해서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고, 과거 미국이 중국을 국제사회로 받아들일 때 중국의 변화를 기다리면서 중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를 바랬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2012년, 2016년의 민주당의 정강을 보면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 하나의 중국, 원 차이나 폴리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포함이 되어 있었고, 중국의 인권, 그리고 중국의 경제, 중국의 공산당 및 인민해방군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드러낸다기보다 이러한 부분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정강은 2016년까지 중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 그리고 중국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지키길 바란다라는 희망이 여전히 있는 문구를 사용해서 그 정강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외 정책이라는 부분이 민주당의 정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이 정강이 앞부분에 나와 있던 것도 아닙니다. 민주당은 무역 부분에 있어서 국제주의적 접근보다는 노조의 입김에 따라서 굉장히 무역에 반대하는 입장을 택하기도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어떤 미국의 무역에서의 역조 현상을 지적하고, 또 외교안보 부문에서는 어떤 중국의 부상에 관련된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정강까지는 중국을 함께 같이 가야 할 국가로 보고 정강에 포함을 시켰던 것이죠. 2016년까지의 정강을 해석하자면, 첫 번째, 중국을 아직까지 전략적 위협 상대로 보지 않았다. 두 번째, 중국이라는 부분이 미국 유권자들에게
그렇게 와닿는 이슈가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민주당의 정강이라는 것은 정책을 일반 유권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이 논문도 아니고 그다지 학구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유권자들이 어떤 부분을 중시해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정당으로서 표를 얻기 위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러한 문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08년, 2012년, 2016년의 정강을 보면 중국이라는 이슈는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 그리고 여전히 미국은 중국을 같이 갈 상대로 보고 그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다라는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올해 나온 2020년 민주당의 정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한 정당의 정강이라는 것은 과거의 정책과 크게 달라질 만한 외부적 환경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복사해서 갖다 붙이기 정도의 문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008년, 2012년, 2016년 민주당 정강의 중국 부분을 보면 과거의 정강과 단어 하나 바뀌지 않고 들어있는 문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입장 역시 큰 차이 없이 유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의 민주당 정강을 보면 이거는 복사해서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 쓰다시피 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 민주당 정강의 중국 부분에 들어있었던 하나의 중국 정책, 원 차이나 폴리시라는 단어도 올해는 의도적으로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홍콩 문제를 비롯해서 중국 정부가 반인권적인 행위를 했다는 데 대한 비판을 가하기 위해서 대만 문제를 매우 중요시하겠다라는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과거와 달리 민주당의 정강에는 중국 공산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라는 단어는 미국과 함께 가기 어려운 상대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중국 공산당이라는 단어가 미국 유권자들에게 상당히 어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 정강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을 경시하는 그러한 입장을 비판하기 위해서 동맹들과 이렇게 안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은 중국 공산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지만 결국은 중국 공산당이라는 그러한 미국의 강경한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의 민주당 정강을 보면 트럼프 정부 4년 동안 있어왔던 미국 정부의 대강경 중국 정책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앞으로 바이든 후보가 만약 11월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민주당의 대중국 기조 역시 트럼프 정부와는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이번 민주당 정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주당 정부의 대중국 강경책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치 역시 대중국 강경책으로 돌아선 만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인 경쟁 관계에서 하나하나 선택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정책이 강경 일변도로만 갈 수 없는 그러한 이유를 살펴본다고 하면, 2020년 민주당의 정강은 과거 민주당의 정강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고 또 하나는 다자주의적 접근, 특히 군축 협상에 관한 접근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접근은 오바마 정부 당시 매우 중요한 어젠다였고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인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자주의적 접근과 군축 협상 역시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은 그냥 중국을 힘으로 누르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타협을 통해서 긴장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한 지점에서 본다면 중국을 마냥 압박만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중국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기후변화, 군축협상 모두 다자주의적 접근이기 때문에 중국을 강경 일변도로만 밀어붙여서는 미국 정부가 성과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후변화와 군축 협상과 같은 다자주의적 접근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민주당 정부의 대중국 정책의 틀을 잡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정부는 이러한 영역에서 과연 미국의 정책이 어느 정도까지 중국을 압박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에서 중국과 타협할 것인지를 미국, 중국과 함께 면밀히 살펴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